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천재박 교과서의 2-1단원 사회적 대화로서의 글읽기라는 단원 함께 공부해 보는데요. 그럼 사회적 대화로서의 글읽기는 뭐냐?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글에 대해서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글이란 것을 매개로 우리는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글쓴이가 글을 내놓죠. 그러면 우리 독자는 그 글에 대해서 공감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상호작용이라고 하죠. 글쓴이와 독자와의 상호작용. 그럼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독자는요, 이 글을 읽은 다른 독자와 또 그 글에 대한 관점이나 그 글쓴이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죠. 그런 것을 또 독자와 독자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등나무 운동장이라는 수필을 통해서 우리가 상호작용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등나무 운동장을 쓴 건축가 정기용 글쓴이의 관점에 공감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해보자 라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은 수필이니까 수필의 특성이 뭡니까? 수필의 특성은 어떤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제재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꼭 전문가, 글을 쓰는 작가만이 글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따라서 정기용이라는 이 글을 쓴 글쓴이도 건축가예요. 그러니까 비전문가죠. 작가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등나무 운동장 이야기는 건축가로서의 글쓴이의 특성이 아주 잘 나타나 있죠. 자, 그러면 이 글에 나타난 경험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건축가니까 건축을 통해서 느낀 깨달음을 전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 건축가 정기용은요, 10년간 무주 공공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무주 공공 프로젝트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국민 또는 주민들을 위해 건축을 하는 사업에 참여한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축이 바로 등나무 운동장을 만든 일이에요. 그래서 그 경험과 깨달음을 전달하는 수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글쓴이가 얻은 경험은 뭐라고요? 등나무 운동장을 만든 일이고요. 글을 통해 깨달은 바는 뭐냐면 바람직한 건축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글쓴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건축은요,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건축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건축, 즉 생태주의적 건축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어요. 생태주의적 건축은 뭐예요?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건축이 되는 거죠. 인간을 우위에 놓는 게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것. 그래서 본문에서는 감흥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흥이라는 것은 어떤 일에 느낌을 받아서 움직인다 라는 뜻이거든요. 느낌을 받아 움직인다 라는 말은 상호작용으로도 바꿀 수 있는 말이고요. 공감이란 말도 바꿀 수 있고 교감이란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건축이란 인간의 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이 아니고 인간이 우위에 있는 건축이 아니다. 자연을 중심으로 하여 이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건축이 바람직한 건축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시험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 감흥. 여기 이 글쓴이가 생각하는 감흥이 3가지 나오는데 그 감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룬 상태를 나타내는 선지가 무엇이냐, 글쓴이의 가치관과 부합하는 것은 무엇이냐를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린 뭘 찾아요? 자연을 친근하게 느끼는 선지, 그런 작품, 그 다음에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작품을 고르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세부 내용 파악을 묻는 문제. 여기서 세부 내용 파악이란 뭐죠? 이 감흥, 교감, 무엇과 무엇의 교감이냐라는 것과 이 자연과 건축이 조화를 이룬 건축은 도대체 어떤 건축인데 세부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 파악하는 문제. 그 다음에 군수의 역할이 무엇이냐. 왜냐하면 글쓴이는
자연스러운 그늘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 등나무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자라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이 글쓴이 건축가에게 부탁한 거죠. 이에 글쓴이가 등나무를 중심으로 이 무주공설 운동장을 새롭게 설계했다는 이야기. 즉 무주공설 운동장을 그늘이 있는 등나무 운동장으로 변모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바람직한 건축관이란 자연과 인간이 꼭 건축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건축이다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는 이분법적으로 보는 모더니즘 건축을 대조하여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부 내용 파악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표현법은 다양한 비유법을 사용해요. 그 비유법은 의인법과 직유법을 다수 사용합니다. 요걸 중심으로 우리 내용 파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소필이니까 처음, 중간, 마지막의 구성으로 되어 있겠죠. 자, 처음 부분에서는 등나무 운동장을 소개합니다. 중간에서는 등나무 운동장 프로젝트를 시작한 계기, 그 다음에 감흥을 바탕으로 한 설계, 그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 등나무 운동장의 변화와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요 4개의 단락을 특이하게 소제목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 대한 소개 하나, 그 다음에 시작한 계기 하나, 감을 바탕으로 설계한 등나무 운동장의 가치를 소제목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등나무 운동장 소개하는 부분이죠. 이렇게 소제목이 있으면 독자가 글을 예측하면서 읽을 수 있죠. 중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 처음 부분 등나무 운동장이 무엇인지 소개하는 부분 읽어보도록 할게요. 무주에는 공설 운동장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이게 바로 글쓴이가 소개하고 싶은 중심 대상인데 맨 처음에 필자가 이 공공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이전에는 공설 운동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글쓴이가 이 프로젝트를 맡고 나서 등나무 운동장으로 변모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그 이전에는 공설 운동장이란 평범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던 거죠. 무주에는 공설 운동장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등나무 운동장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게 필자가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죠. 등나무 운동장을 만든 일은 내가 무주에서 10여 년 동안 한 일 중에서 가장 인상 깊고 감동적이며 나를 많이 가르친 프로젝트이다. 왜냐하면 뒤에 나와요. 모더니즘 건축이 놓친 자연과 인간의 교감과 감성을 내게 일깨워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필자는 등나무 운동장을 만든 일이 가장 인상 깊고 감동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모더니즘 건축이 놓친 자연과 인간의 교감과 감성을 일깨웠기 때문에 이게 바로 주제입니다. 그만큼 등나무 운동장은 글쓴이에게 각별한 애정이 있는 대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모더니즘이 놓친 감성을 일깨워줬다 라고 했으니까 이 모더니즘은 필자에게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럼 모더니즘 건축이 뭘까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자연과 인간의 교감을 갖춘 것, 그것은 바로 글쓴이가 생각한 바람직한 건축이 될 거예요. 이 말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룬 건축이다. 여기서 조화란 가장 중요한 말, 자연과 인간이 감응하는 것, 상호작용하는 것, 교감하는 건축이 글쓴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건축이고, 반면에 모더니즘 건축이 놓친이라고 했으니까 모더니즘 건축은 자연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즉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는
건축의 기능적인 면만 추구하는 인간의 편의를 중심으로 한 건축 양식을 모더니즘 건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자는 모더니즘 건축을 지향하는 거예요. 멀리 하는 거죠. 이 모더니즘 건축은요, 실용적인 것을 중시하고 기능적인 것을 중시하고 인간의 편의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 건축 양식입니다. 이런 근대 건축 양식을 필자는 지향합니다. 그래서 뭘 지향하는 거예요? 지향하는 것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룬 건축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게 이 필자가 말하는 깨달음 주제예요. 다음 문장 볼게요. 일반적으로 건축은 공간을 만드는 일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뭐라고 해요? 통념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공간을 만드는 일이야 건축이란. 그렇지만 필자는 뭐라고 생각해요? 시간을 다루는 일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간을 다루는 일도 맞지만 플러스 공간 플러스 시간을 다루는 일이기도 하다라고 필자는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주제가 다 모여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더니즘 건축과 글쓴이가 생각하는 건축이 대조되고 있죠. 어떻게 대조돼요? 모더니즘 건축은 교감과 감성을 놓친 것이고 글쓴이가 생각하는 건축은 교감과 감성이 건축과 조화를 이룬 것이다 라고 대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축이란 공간을 다루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여기에 더 시간을 다루는 것이다 라는 것도 추가한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 문단 읽어볼게요. 그러면 모더니즘 건축에서 우리가 놓쳤다고 하는 자연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라고 질문을 했죠. 질문을 했으니까 답을 해야겠죠. 이런 이 내용 전개 방식을 우리는 문답법이라고 하죠. 자, 그 시작에서부터 건축은 자연과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필자의 생각이죠. 현대 건축은 자연을 본격적으로 대접하지 않고 조경이라고 하는 부수적인 측면에서 인공적으로 다루려고 했다. 그러면 현대 건축을 필자는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그럼 이 현대 건축이 위에서 나온 말 모더니즘 건축과 같은 말이라는 거, 맥락적으로 통한다는 거, 조응한다는 거 느낄 수 있죠. 현대 건축, 즉 모더니즘 건축은요, 자연을 대접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조경이란 측면에 인공적으로 자연을 다루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경이란 인공을 가미한 것이에요. 그럼 인공이란 뭐예요? 자연을 꾸며놓았다. 인공적으로, 인위적인 것이다. 자연을 인위적으로 꾸며놓은 현대건축, 모더니즘 건축은 자연을 놓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모더니즘 건축에서는 건축이 마치 자연 위에 군림하는 듯 했다. 그러니까 모더니즘 건축은요, 건축을 우선으로 하고 자연을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했다라는 얘기죠. 건축을 더 중시했어요. 건축을 더 중시했다는 것은 공간을 더 중시하고요. 자연을 소외시했어요. 군림했어요. 자연 위에 건축이 군림했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듯했다라고 했으니까 표현법 직유 나와 있고요. 우리가 건축에서 자연에 관해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모든 건축이 설사 도심에 건설된다 하더라도 자연이라는 큰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이게 필자의 생각이죠. 건축이라는 것은 자연과 이분법적으로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필자의 생각. 그리고 자연은 시시각각 변하는 시간을 온전히 표현하는 여러 가지 능력을 지니고 있다 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연은 시시각각 변하는 시간을 온전히 표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연은 그 자체가 변화이자 축적이며 지속이고 자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얘에 대한 설명을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부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연은 시간을 온전히 표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자연은 변화하고요. 그 변화된 것을 축적 담고 있고요. 그 축적된 것을 지속적으로 담으면서 자라나는 것이요. 건축도 마찬가지로요. 자연을 중심으로 자연의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건축도 변화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연이 생명체로서 변화하고 성장하는데요. 건축은 이러한 자연, 즉 변화하고 성장하는 자연을 중심에 두고 설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음, 이렇게 다소 추상적인 이야기를 섬세하게 이해하려면 무주의 등나무 운동장에 가보면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는 정말 추상적이죠. 자연을 담아야 돼, 건축은 라고 이야기하는 건 추상적이에요. 그럼 추상적의 반대말은 뭐예요? 구체적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주 등나무 운동장 이야기를 통해서 건축이 자연을 담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는 얘기네요. 거기에서는 즉 등나무 운동장에서는 자연과 식물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운동장을 감싸는 등나무들이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그늘이다. 그러니까 등나무 운동장은 자연을 담았다. 그 자연은 등나무가 만들어낸 그림자 그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공설운동장 관중석을 뒤덮은 등나무 그늘은 그 자리에 앉은 많은 이에게 따가운 볕을 가려주는 것은 물론이고 봄에는 보라색 등꽃을 피워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체험할 수 없는 빛과 향기를 선사한다. 이 등나무 운동장의 기능, 첫째, 따가운 볕을 가려주는 그늘을 제공한다. 둘째,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등나무 그림자와 그늘, 파란 하늘과 초록빛 잔디가 어우러진 풍경은 우리에게 자연의 위대함을 차분히 알려준다. 다시 말하면 등나무 운동장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룬 건축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건축은 등나무의 푸른 풍경이 펼쳐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예, 건축은 자연을 돕는 것이다. 반복되는 단순한 경량 철골로 구축된 구조물은 그 자체가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물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등나무가 자라려는 의지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게 지지하고 돕는다. 즉 건축이 자연을 도와서 건축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상태, 이것이 바로 글쓴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건축이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이 처음 부분이었고요. 바람직한 건축 사례로서 무주의 등나무 운동장을 소개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본론, 중간 첫 단락인데요. 또 소제목이 있죠. 감흥이 뭐라고요? 어떤 느낌을 받아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감흥이라고 했고요. 감흥과 바꿔 쓸 수 있는 말, 상호작용, 교감, 공감 다 같은 말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글쓴이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건축이란 자연과 인간이 감흥하는 것, 인간과 인간이 감흥하는 것, 건축과 자연이 감흥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해주겠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무주 공설운동장이 등나무 운동장으로 변신하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답법이 쓰였네요. 과연 공설운동장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러니까 공설운동장이 등나무 운동장으로 변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미리 얘기를 하자면 필자가 건축가죠. 어느 날 무주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무주 군수가 무주 공설 운동장을 보여주면서 설계를 부탁하는 것. 이것이 공설 운동장이 등나무 운동장으로 변하게 된 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97년 어느 날 과거 이야기죠. 그러니까 처음
무주 공설 운동장을 설계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이야기. 경험이죠. 여기서부터 경험. 나는 무주에 회의를 하러 갔다. 이 회의를 하러 왜 갔어요? 무주 프로젝트를 위해서 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점심을 먹던 중 갑자기 무주 군수가 식사를 마치고 우리 같이 공설운동장에 갑시다 라고 제안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따라 나선 나는 거기 무슨 일이 있는지요? 라고 물었으나 그는 그냥 가보면 안다는 식으로 가볍게 대답했다. 그의 말에 반신반의하며 따라가본 운동장은 별다른 특색을 찾을 수 없이 평범했다 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볼게요. 자, 반신반의하다,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다 라는 뜻이고요. 이것이 바로 등나무 운동장을 설계하게 된 계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군수를 따라 공설 운동장에 갔는데 특색이 없이 평범한 운동장이라고 필자는 느끼고 있어요. 자, 지방 소도시의 조그만 공설 운동장이란 평소에는 한적하고 가끔 행사가 있을 때나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바로 공설 운동장의 역할이죠. 다만 무주의 공설 운동장은 초록잔디를 정성스럽게 키워 넓게 펼쳐놓은 것과 무주 공설 운동장만의 특징이죠. 초록잔디가 넓게 펼쳐져 있었다. 또 주변의 자연 경관이 빼어나다는 점이 특별한 점이었다. 그때 군수는 보여줄 게 있다라며 그간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는 공설운동장에서 군내 행사가 있을 때마다 주민들을 초대하는데 주민들은 거의 오지 않고 공무원들만 참여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다고 한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공설운동장의 행사가 있을 때 왜 참석하지 않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어느 어르신께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여보게, 군수 우리가 미쳤나? 군수만 본부석에서 햇볕을 피하고 앉아있고 우리는 땡볕에 서 있으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경우인가? 우리가 무슨 벌 받을 일이 있나? 우린 안 가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마을 어르신들이 공설 운동장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땡볕에 서 있기 때문에, 즉 햇볕을 피할 수가 없어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까지 볼 때 군수의 고민은 뭡니까? 주민들이 공설 운동장을 찾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군수는 마을 어른께 물어봤더니 햇볕을 피할 수가 없어서, 즉 불편해서 공설 운동장을 찾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햇볕이나 비를 피하는 가림막은 중앙 본부석에만 있고 운동장 주변의 관중석은 따가운 햇볕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어느 운동장이든 본부석은 일반 관중석보다 늘 거대하고 압도적이어서 권위와 중심을 상징하는 장소처럼 느껴진다. 이것이 바로 공설 운동장이 가진 문제점이죠.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본부석에만 가림막이 있고 관중석은 햇볕을 고스란히 받을 수 없는 불편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수는 이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일지 고민했을 것 같죠. 군수는 모든 공설 운동장에 있는 이 권위주의의 실상을 파악하고 군수가 파악한 거예요. 이를 기꺼이 다른 모습으로 바꾸고자 남몰래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가 운동장에서 나에게 보여주겠다고 한 것은 바로 그가 운동장 주변에 심어놓은 240여 그루의 등나무였다. 그는 등나무를 심어서 관중석에 자연스레 그늘을 만들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그런데 심은 지 1년도 안 된 등나무가 원래 생각한 것보다 너무 빨리 자라나는 바람에 서둘러 등나무의 집을 지어줘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필자가 무주 공공 프로젝트를 위해서 무주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군수가 공설 운동장을 소개해 줬어요. 그런데 군수의 고민은 뭐였습니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주민들이 공설 운동장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에게 물어봤죠. 왜 안 오시냐고. 그랬더니 햇볕을 고스란히 쬐을 수밖에 없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군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뭘 만들었대요? 240여 그루의 등나무 운동장을 만들었대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군수가 마을 사람들, 즉 주민들의 말, 그죠? 땡볕에 가서 벌 받을 일 있나? 라는 말에 뭐 한 거예요? 감응한 거예요. 감응. 이것이 바로 감응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주민과 군수 사이에 감응이 일어났습니다. 감응이란 어떤 느낌을 받아서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뜻이죠. 교감, 공감, 상호작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군수는 주민들의 말에 감응하여, 상호작용하여, 교감하여 이 마을 공설운동장의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바꾸려고 등나무를 심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수필에서 키워드인 감응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주민과 군수와의 감응이니까 이것은 인간과 인간 간의 감응이다 라고 볼 수 있네요. 자, 그래서 나는 그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놀라웠고 허공에서 허우적대는 등나무의 순을 보고는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라고 했는데, 등나무가 허공에서 허우적댔다 라고 했으니까 의인법이 쓰였다. 그리고 군수의 아이디어에 굉장히 놀라웠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허공에서 허우적거리는 수백 그루의 등나무 줄기는 마치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것 같았다. 의인법 확인했네요. 그 다음 단락, 식물을 담게 설계하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감응을 확인해야 되겠네요. 필자가 등나무가 자신에게 호소하는 것 같았다 라고 했으니까 필자인 인간과 등나무인 자연과의 감응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감응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표현법, 멋많은 것 같았다, 직유법이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윗부분에서 군수가 관중석의 자연스러운 그늘을 만들려는 계획은 주민에 대한 군수의 배려라고 할 수 있네요. 자, 그럼 다음 단락, 식물을 담게 설계하다. 이 단락부터는 그래서 필자가 등나무 운동장을 어떻게 설계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 라는 거 짐작할 수 있죠. 나는 대답했다. 누구에게요? 등나무 운동장에게 대답한 거죠. 역시 의인법. 그래, 등나무들아, 내가 너희한테 집을 지어줄게. 의인법. 그러면 너희는 근사한 그늘을 만들어 다오. 여기서도 자연과 인간의 감응이죠. 필자와 등나무와의 감응.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였다. 그러니까 설계에 대한 생각 두 가지. 하나는 어떻게 하면 최대한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가? 비용을 절감하는 거죠. 비용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떠한 구조물이든지 식물이 초대되는 집이 아니라 식물이 주인이 되는 집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설계 요소는 첫째, 비용을 절감하는 것, 둘째, 건축보다 자연을 돋보이게 만드는 것이었대요. 즉 완공된 후 구조가 드러나기보다는 오히려 등나무들이 마음껏 자라나서 마치 구조물의 주인이 된 것처럼 보여주고 싶었다. 이것이 바로 자연과 건축물의 조화이겠죠. 이 두 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방법은 식물을 담게 설계하는 것이었다. 즉 인공적인 화려함보다 자연스러움을 지향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서울에 오자마자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스케치를 하고 설계에 들어갔다. 첫째도 둘째도 모두 식물과 같이 만들자고 했다. 등나무는 여러 줄기가 모여 타고 오르는 식물이니 작은 것들이 합쳐지는 구조를 선택하기로 했다. 그리고 여기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군수의 말을 듣고 글 쓰니까 등나무 운동장을 중심으로 한, 즉 자연을 돋보이게 하는 건축물을 설계하기로 했잖아요. 그것은 바로 군수의 말에 필자가 감응한 것이니까 필자와 군수의 감응도 넣을 수 있어요. 필자와 군수니까 이거는 인간과
인간의 감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그래서 지름 6cm짜리 원형 파이프 4개를 한 다발로 묶어서 큰 줄기가 되게 하고, 그 원형 파이프를 때로는 2개, 때로는 3개를 결합해 작은 줄기가 되어 등나무가 편안하게 타고 오를 수 있는 가벼운 원호 모양의 구조물을 만들었다. 그럼 가벼운 원호 모양의 구조는 바로 뭘 닮은 거예요? 등나무 가지 모양을 닮은 구조물을 만든 거죠. 즉 구조 자체를 등나무의 구조와 닮게 하려고 원형 파이프를 여러 개 결합하였고, 등나무가 관중석 방향으로 자랄 수 있도록 윗부분의 구조를 원호 형태로 만들었다. 또 시선과 햇볕의 관계를 고려해 가장 적절한 위치에 원호의 꼭지점을 정했다. 특히 관중석 제일 뒷줄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시선에 장애가 없도록 하는 것은 원의 꼭지점을 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 자, 이것은 뭐요? 관객들을 배려한 건축이죠. 관객을 배려한 건축. 그리고 또 등나무가 자라면 원호 형태의 파이프가 휘어질 것을 고려하여 기둥의 위쪽에는 원호 형태의 파이프를 잡아당기며 잡아주도록 설계했다. 그리고 등나무가 구조물을 쉽게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가는 쇠줄로 엮었다. 이 부분은 바로 등나무를 배려한 설계죠. 자, 지금까지 본다면 이 필자가 등나무 운동장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첫째는 건축물의 모양, 즉 구조물의 모양을, 등나무 가지 모양을 닮게 해서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관중들을 배려한 설계, 세 번째는 등나무를 배려한 설계, 즉 등나무인 자연과 건축과 인간이 조화를 이룬 설계라고 볼 수 있네요. 이것이 바로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람직한 건축관이었습니다. 구조물의 단면을 그리면서 모든 것은 명확해졌다. 나는 최소의 것으로 최대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그러면 최소의 것은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었고, 동시에 인공적인 것, 인위적인 것을 최소화하여서 자연을 닮게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모두 정하고 물량까지 계산하는데 걸린 시간은 서너 시간 정도였을 뿐인데 나는 거의 무아지경에 빠져 즐겁게 집중할 수 있었다. 무아지경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정신이 온통 한 곳에 쏠려서 스스로를 잊고 있는 경지, 스스로를 잊고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 이런 일을 그렇게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감흥이 서로 겹으로 작동해서 아닌가 싶다. 하나는 군수가 주민들에게서 얻은 감흥, 또 하나는 내가 허공을 허우적대는 등나무 순에서 얻은 감흥. 이것은 가장 중요한 감흥이네요. 군수가 주민들에게서 얻은 감흥,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흥. 내가 허공을 허우적대는 등나무 순에서 얻은 감흥은 사람과 자연 간의 감흥이죠. 사람과 사람이 서로 감흥하고 사람과 식물이 서로 감흥한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서 비로소 등나무 운동장이 태어난 것이다. 자, 이게 바로 또 주제 문장이네요. 바람직한 건축이란 사람과 자연 건축이 조화를 이루는 것, 서로 감흥하는 것이다. 첫 번째 감흥, 이 등나무 운동장을 설계하게 된 계기는 군수가 필자에게 등나무 운동장을 만들어 달라는 이유였죠. 그때 군수와 주민들 사이에 감흥이 있었고, 두 번째 그 얘기를 듣고 난 필자가 등나무 운동장을 보며 등나무 운동장이 나에게 살려달라고 허우적대는 것 같아 라는 자연과 사람 간의 감흥이 있었고, 또 설계할 때는 건축 구조물을 자연과 닮게 하고 또 사람을 배려하고 또 등나무를 배려하는, 즉
사람, 자연, 건축이 조화를 이루는, 감응하는, 상호작용하는 건축을 했다라는 거죠. 허공을 허우적대는 등나무가 관중석 쪽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생생하다. 등나무가 관중석 쪽으로 손을 내밀었다, 의인화한 거죠. 등나무의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뭐야? 등나무가 그늘을 들이운 모습을 묘사한 거죠. 나무가 몸을 뻗어 세상을 향해 자라나는 것을 보는 일은 언제나 행복하다. 그 그늘 밑에 앉아 등꽃 향기를 맡으며 넓은 잔디밭이 펼쳐진 운동장을 보는 것은 근사한 일이다. 이것이 바로 공설 운동장이 등나무 운동장으로 바뀌면서 변한 점이죠. 첫째, 그늘을 만들어줬다는 거, 향기를 맡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늘을 만들 수 있다는 것 하나, 아름다운 자연을 즐길 수 있다는 것 하나예요. 자, 무주 등나무 운동장 관중석의 제일 뒷줄에서 우리는 향기로운 등꽃의 터널을 지나며 꿈같은 풍경을 즐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등나무 운동장이 주는 즉 자연을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등나무 운동장을 설계한 계기와 과정,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인해 얻게 된 좋은 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부분 읽어봅시다. 등나무 운동장 프로젝트에서 건축가가 한 일이라고는 기껏해야 등나무가 자라는 구조물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한 일을 겸양하여 표현했어요. 그래서 필자의 겸손한 태도를 느낄 수 있네요. 즉 등나무 운동장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필자의 설계보다 자연의 역할이 더 중요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나머지는 모두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과 서로 긴밀하게 결합하면서 완성된다. 공설 운동장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관중석 상부에 철골 구조물을 만드는 공사가 완공되고 1년이 지나면서 등나무 운동장은 서서히 무주 주민의 사랑을 받는 장소가 되었다. 등나무는 마치 직유법이 있네요. 집들이를 하듯 마음껏 잔치를 벌였다. 의인법이 있네요. 마음껏 잔치를 벌였다는 게 그늘을 드리워줬다 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꽃을 피웠다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 잔치의 주민들을 초대했다. 관중석 바닥에는 조명도 설치되어 밤이 되면 등나무들이 은은하게 변신을 한다. 그리고 본부석의 콘크리트 지붕을 부드러운 막 구조물로 바꾸었다. 이것은 뭐야? 탈권위주의죠. 자, 그 이전에는 본부석에만 그늘을 들이워서 권위적인 모습이 두드러졌는데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즉 탈권위주의를 위해서 지붕을 부드러운 막 구조물로 바꾸었고요. 거기에 대형 화면을 설치했대요. 자, 예전에 무주 공설 운동장 시절에는 주민들이 거의 찾지 않았는데 등나무 운동장이 되면서, 즉 등나무를 중심으로 설계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찾게 되었다는 점, 이 부분에서 말하고 있고요. 다음, 매년 꽃이 피는 봄이 오면 등나무 운동장은 환상적으로 변한다. 언젠가 주민들이 이 운동장에서 영화도 감상했다. 그리고 행사나 경기가 없을 때 여기저기서 온 방문객들은 등나무 운동장의 커다란 규모, 아름다운 풍경에 압도되어 감동받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예전에 공설 운동장이었을 때는 권위주의적인 모습에 압도되었다면 현재는 등나무 운동장이 되면서 아름다운 풍경과 규모에 압도된다. 이게 변화죠. 거기에는 결과적으로 자연의 힘이 크게 작용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절제된 건축의 힘도 작용했다. 그럼 여기서 절제된 건축의 힘은 뭐예요? 최소한의 비용을 들인 것, 그 다음에 자연을 중심으로 자연의 모양을 담게 설계한 것, 이것이 바로 절제된 건축의 힘이죠.
자, 운동장의 등나무는 철 구조와 서로 만나서 또 다른 구조체를 만들어냈다. 등나무가 자연스럽게 자라려는 힘과 의지를 철 구조가 떠받쳐주고 이것은 바로 자연과 건축의 감흥이죠. 감흥, 상호작용, 교감. 자연과 건축의 감흥에 대해서 보여줬어요. 또 등나무에 성장하려는 힘과 그것을 떠받치는 철굴의 힘은 마치 상대편의 힘을 알아차리는 듯 서로 감흥하고 있다. 지규법. 자연과 건축의 조화, 감흥이에요. 이곳을 찾는 방문객에게 관중석 제일 뒷줄에 올라서서 한쪽 끝에서 한쪽 끝까지 걷기를 권유한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도심에서 체험할 수 없는 자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자연의 축복은 뭐예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늘이 있고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이 있는 거예요. 자연은 올해에도 어김없이 스스로 늘 그러한 풍경을 보여줄 것이고 내년에도 그럴 것이다. 서울에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있고 무주에는 등나무 운동장이 있다라는 것은 뭘 말해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과 등나무 운동장은 바로 자연과 건축, 인간이 조화를 이룬 공간이다. 즉 감흥하는 공간이다. 상호작용하는 공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암 월드컵 경기장과 등나무 운동장의 공통점을 통해서 등나무 운동장의 가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필자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말이네요. 필자는 이 등나무 운동장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죠. 이 자부심을 느낀다는 것은 바로 만족감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러한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끼는 선지의 작품을 놓고 찾으라 라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등나무 운동장, 그러니까 등나무 운동장과 같이 자연을 닮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인간과 조화를 이룬 건축물은 있겠지만 등나무 운동장은 하나라는 거죠. 굉장한 자부심과 만족감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요. 자, 이 수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흥이라는 단어였어요. 감흥. 첫 번째는 어디에서 나타났죠? 감흥 첫 번째. 군수가 마을 사람들에게서 느낀 감흥. 군수와 주민들 사이의 감흥. 인간과 인간의 감흥이죠. 두 번째는 군수가 공설운동장에 데려가서 필자가 그 등나무에서 느끼는 감흥. 그래서 필자와 등나무의 감흥, 자연과 인간의 감흥이죠. 세 번째는 또 이것도 될 수 있어요. 군수와 필자와의 감흥. 군수가 필자를 공설운동장으로 데려갔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동을 얻었죠. 아, 군수가 이렇게 주민들을 배려하는구나 라는 것에 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군수와 필자인과 인간과 인간의 감흥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건축과 자연의 감흥이 있었죠. 건축이 자연을 위주로 이루어졌다는 것. 건축이 등나무가 잘 자라도록 설계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필자는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바람직한 건축관이란 자연과 건축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건축, 즉 자연 위에 군림하는 인간이 아니라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필자가 말하고 싶은 바였어요. 그것과 대조되는 건축은 뭐예요? 모더니즘 건축, 또 근대의 건축 양식, 또 공간을 중심으로 한 건축, 또 기능주의적 건축, 실용적 건축을 하자는 지향하고요.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공간과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건축을 지향한다는 것. 이것이 반대말이라는 거. 그래서 모더니즘 건축과 글쓴이가 지향하는 건축을 대조하여서 필자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것이 바로 주제예요.
감흥을 통해 만들어진 등나무 운동장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감흥은 상호작용한다, 교감한다, 조화를 이룬다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죠. 자, 수필이죠. 비평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뭐에 대해서 평가해요. 뭐에 대해서 평가했죠? 건축에 대해서요. 바람직한 건축이란 자연과 인간과 건축이 조화를 이룬 것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인간을 중심으로 한 실용적이고 기능적이고 근대 건축이고 모더니즘 건축이고 공간을 중심으로 한 것을 비판, 부정적으로 봤다는 것, 이 점에서 비평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서사적이라는 것은 이야기가 있죠. 누구? 군수와의 이야기. 그 다음에 체험적이죠. 당연히. 그죠? 수필이니까요. 그래서 제재는 등나무 운동장을 제재로 해서 바람직한 건축과는 무엇이다? 자연과 인간과 또 건축이 조화를 이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나무를 활용해서 공설운동장의 그늘 지붕을 만든 과정과 완공 후에 생겨난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맞는 말이죠. 등나무 운동장을 만든 경험을 구체적 사례로 삼아 글쓴이의 건축관을 보여주고 있다. 맞는 말이죠. 다시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쓴이는 무주 공공 프로젝트에 10년간 참여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등나무 운동장을 만든 일이었어요.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글쓴이는 무주에 갔습니다. 그래서 군수의 제안으로 공설 운동장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때 군수는 고민이 있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마을 주민들이, 무주 주민들이 공설 운동장에 거의 참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물어보았더니 따가운 햇볕 때문에 불편해서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모습은 다른 공설 운동장과 마찬가지로 권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수는 등나무를 200여 그루 심어 놓았어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는데 그 등나무가 너무 빨리 자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군수가 필자에게 등나무 그늘을 만들어 달라고, 그런 구조물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등나무 그늘을 만들 수 있는 구조물을 설계했죠. 그럴 때 중점을 둔 게 식물이 주인인 집, 채소의 비용으로 지을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었죠. 그래서 등나무를 닮은 구조물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등나무를 배려하여 하는 설계, 관객들을 배려하는 설계, 이거는 이제 세부 내용 파악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등나무 운동장에서 나타난 감흥은 크게 볼 때 세 가지예요. 그죠? 첫 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흥, 군수와 주민들 사이의 감흥. 두 번째, 자연과 사람 간의 감흥, 필자와 등나무 운동자와의 감흥이고, 세 번째 감흥은 자연과 건축물의 감흥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람직한 건축물이란 자연과 인간과 건축물이 교감, 감흥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건축이란 공간을 만들기도 해요. 공간을 만든다는 것이 일반적인 건축관이죠. 통념이에요. 그런데 필자는 궁극적으로 건축이란 시간을 다루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건축물을 조성할 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에 축적된 것과 미래에 일어날 변화까지 세심하게 고려하여서, 즉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서 건축물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한 거죠. 즉 시간을 다룬다는 말은 자연과 건축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럼 자연과 건축이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자연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바람직한 건축이란 자연과 인간 사이의 교감과 감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과 필연적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자연을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것.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무주 공설 운동장을 등나무 운동장으로 바꾸었더니 1년 뒤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람과 사람 간의
감흥, 사람과 자연 간의 감흥, 건축물과 자연의 감흥을 통해서 탈바꿈한 등나무 운동장은 이전에 공설 운동장이었을 때는 주민들이 찾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등나무 운동장을 찾으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고 또 탈권위주의를 할 수 있었다. 즉 본부석의 구조물을 자연스러운 재질로 바꾸고 관중석에서 본부석을 볼 수 있게 설계함으로써 권위주의를 완화했다라는 것이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등나무 운동장으로 변모한 이후의 변화입니다. 자, 내용 파악은 이 정도로 하면 되고요. 외부 지문과 관련될 수 있는 문제,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자연을 바라보는 것, 즉 자연을 친근하게 여기는 것, 그런 선택지를 찾는 문제가 나오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등나무 운동장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수고하세요.